이 연설은 2005년 6월 12일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졸업식 연설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한 곳에서 여러분의 졸업식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졸업에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삶에서 나온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을 처음 6개월 만에 중퇴했지만 그 후 18개월 정도 더 들렀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왜 자퇴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젊은 미혼의 대학원생이었는데 저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제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입양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변호사와 그의 아내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튀어나왔을 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여자를 원한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부모님은 한밤중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를 원하세요? 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론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나중에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고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에야 부모님이 제가 언젠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스탠포드, 그리고 제 노동자 계급 부모님들의 저축은 모두 제 대학 등록금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것의 가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고 17년 후에 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진하게 대학이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거의 같은 비싼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퇴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꽤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좋은 결정 중 하나였어요. 제가 자퇴하는 순간 저는 흥미롭지 않은 필수 수업을 듣는 것을 그만두고 흥미로워 보이는 수업을 듣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기숙사방이 없어서 친구들의 방바닥에서 잠을 잤고 음식을 사기 위해 코카콜라 병을 반납했고 매주 일요일 밤 7마일을 걸어서 마을을 가로질러 헤어 크리시나 사원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제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가다 우연히 알게 된 많은 것들은 나중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대학은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서예 교육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캠퍼스 전체에 걸쳐 모든 포스터, 모든 서랍에 있는 모든 라벨은 아름답게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퇴를 했고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기 위해 서예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 서체에 대해 배웠고 다른 글자 조합 사이의 공간 크기를 바꾸는 것에 대해 배웠고 무엇이 훌륭한 타이포그래피를 만드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예술적으로 미묘했습니다. 과학이 포착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제 인생에 실제로 적용되리라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첫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그 모든 것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맥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단일 과정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면 맥은 여러 개의 서체나 비례적으로 간격을 둔 글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맥을 복사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에는 맥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번도 중퇴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캘리그라피 수업을 들르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그들이 하는 것만큼 훌륭한 타이포그래피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미래를 내다보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를 돌아보면 매우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앞을 보는 점들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뒤만 보는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감, 운명, 삶, 업보, 무엇이든 말이죠. 이 접근 방식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제 인생의 모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일찍부터 찾았습니다. 워즈와 저는 20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애플은 우리 둘만 차고에서 4,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2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우리의 가장 훌륭한 창조물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막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고다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까? 애플이 성장함에 따라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정도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회는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성인 생활 내내 집중하던 것이 사라졌고 그것은 파괴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 세대의 기업가들을 실망시켰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말이죠.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밤 노이스를 만나서 너무 심하게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공연한 실패자였고 심지어 계곡에서 도망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한 일을 사랑했습니다. 애플사의 상황 전환은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애플에서 해고된 것이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움은 모든 것에 대해 덜 확신하고 다시 초심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5년 동안 나는 넥스트라는 회사와 픽사라는 회사를 시작했고 내 아내가 될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졌어요.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제작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놀라운 전환으로 애플은 넥스트를 구입했고 저는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은 현재 애플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멋진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 맛이 형편없었는데 환자가 필요했나 봐요. 때때로 인생은 벽돌로 당신의 머리를 때립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제가 계속 살아가게 한 유일한 것은 제가 한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일에도 당신의 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진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것을 발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훌륭한 관계들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보세요. 진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인용구를 읽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해왔습니다. 만약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저는 오늘 제가 하려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날 동안 계속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모든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모든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당신이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이미 벌거벗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나는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침 7시 30분에 스캔을 했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분명해요. 췌장이 뭔지도 몰랐어요. 의사들은 이것이 거의 확실히 불치병인 암의 한 종류라고 말했고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의사는 제게 집에 가서 제 일을 정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의사의 규정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몇 달 안에 아이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별 인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그 진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제 목구멍에 내시경을 꽂고 제 위를 통과하고 제 장에 내시경을 꽂고 제 췌장에 바늘을 꽂고 종양으로부터 몇 개의 세포를 얻었습니다. 저는 진정제를 투여받았지만 제 아내가 말하길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했을 때 의사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췌장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아요. 이것이 제가 죽음에 직면했던 것 중 가장 가까웠고 저는 이것이 제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가장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죽음이 유용하지만 순수하게 지적인 개념이었을 때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기 위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아무도 탈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체의 유일한 최고의 발명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변화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내기 위해 오래된 것을 치웁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당신이지만 머지않아 당신은 점차 노인이 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것은 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와 함께 살고 있는 독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의 잡음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망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세요. 그들은 당신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세대의 성경 중 하나인 지구 전체 카탈로그라는 놀라운 출판물이 있었습니다. 맨로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그의 시적인 솜씨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출판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모두 타자기와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이 나오기 35년 전 페이퍼백 형태의 구글과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이고 깔끔한 도구와 훌륭한 개념으로 넘쳐났습니다. 스튜어드와 그의 팀은 더 홀러스 카탈로그의 여러 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진행되었을 때 그들은 최종 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때는 1970년대 중반이었고 저는 당신 나이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호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만약 당신이 그렇게 모험심이 강하다면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배고프게 지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게 지내세요.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의 작별 메시지였습니다. 배고파하세요. 어리석게 지내세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졸업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바랍니다. 항상 배고파하세요. 어리석게 지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